친구들 어떤 하루 보내고 있으세요? 저는 어, 잠깐 외출하고 왔거든요. 이케아도 가고 마트에도 다녀왔어요. 근데 뭐 진짜 뭐 우습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뭐 길 건너는 사람들이나 뭐 어디 뭐 마트면 마트, 뭐 식당이면 식당들 뭐 왜 이렇게 한결같으세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참 다 같은 마음이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그냥 그런 거는 애교로 봐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좀 더 무례하게 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부러 막 애기들이랑 그렇게 와가지고 딸이랑 와가지고 뒤에서 들으라고 계속 해도 반응이 없으면 일부러 제 앞을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도 다 무시하고 넘어가고 그랬는데 뭐 직원분들이 그럴 때도 있어요. 어디를 가거나.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가장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누구나 다 어떤 뭐 가정을 책임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런 가정의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엄마이자 아빠이잖아요. 그래서 일차적인 생각은 뭐 돈벌이 수단이고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무리하게 굴어도 좀 터치하고 싶지 않다가 첫 번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그래서 계속 주의를 줬어요. 뭐 부처님 같다, 뭐 행복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계속 집요하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제가 뭐 제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그런 제 비용을 지불하고 그런데 이러한 나의 권리들이 계속 침해를 받아야 될 부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갈 때마다 그런 불편함들을 겪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들은 해결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어떤 마트, 어떤 지점 이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지점의 대표적인 얼굴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고객을 왕으로까지 생각하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다. 그러면 그 어떤 진상 고객들도 많이 있잖아요. 진상 고객들이 그런 뭐 너무 갑질하고 이런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점원들도 내가 이 지점의 얼굴이니까 고객한테 친절하게 응대하고 그럴 의무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라고 그 마트에서 채용을 하고 급여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과하게 친절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최소한 내가 이 마트에 있는 얼굴로서 고객을 일부러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고객도 그분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간 거잖아요. 그 지점을 찾아간 거잖아요. 그러면 뭐 그런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게 되면 안 가겠죠. 다른 지점들도 많으니까 다른 지점으로 가겠고. 그러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나의 친절함과 불친절함이 그 마트의 매출과도 상관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당장 나의 기분과 나의 이런 감정들을 해소하지 못해서 불쾌감을 줘서 이렇게 나의 이미지도 훼손하고 내가 이 정도의 품격을 가지고 있어라고 스스로 얼굴을 침을 뱉고 또 실질적으로 매출에도 상관이 있을 텐데 매출에 그런 하락과도 상관이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고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제가 그렇게 가는 길이 있더라도 불편을 겪으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가게에 갔는데 너무나 친절하고 그래서 이분은 진짜 해피바이러스처럼 그런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찾아가고 싶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한 치 앞도 못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친절하게 하면 다음에 또 찾아오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뭐 내가 마트 사장님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그런 주인의식은 못 갔더라도 그래도 일하고 있는 사람이면 그 지점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그냥 작은 식당이나 거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여기 담당하고 있으면 내가 여기에서 급여를 받음으로써 뭐 친절하게 하고 그 급여 받은 만큼의 값어치를 하도록 채용이 돼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막 너무 막 뭐 과하게 하거나 나의 뭐 자존감을 낮춰서까지 그렇게 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면서까지 나를 낮춰라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똑같은 동등한 위치로서 고객이든 아니면 그 채용된 직원이든 똑같이 다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으로서 고객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 지점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근무하고 있는 이곳에 찾아왔는데 내가 함부로 해서 직원들을 불쾌하게 아니 그 오시는 고객분들을 불쾌하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생각해 보는 건 어떠세요? 정말로 많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매출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직결되는 문제예요. 내가 친절하면 거기 너무 친절하더라. 기분 좋으니까 내가 가면 갈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곳이야. 다시 또 가고 싶다. 말은 안 했지만 다시는 거기 안 간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 그러면 정말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매출이 일어나고 거기 되게 음식도 맛있고 거기 너무 친절하더라. 거기 가봐. 이렇게 지인한테 소개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너무나 단순하게 지금 내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게 감정들을 투척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라. 그리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들은 나의 얼굴이다. 나의 품격이다. 제가 이만큼 품격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정도의 품격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냥 형평성의 부분을 따져봐도 그렇게 부당하게 피해를 받는 건 아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도 그런 불편함을 겪고 싶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글을 썼거든요. 그리고 영상도 올리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는 바탕으로 가지만 물론 무례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 많아요. 대부분이 그런 뭐 좋지 않은 피드백을 줄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애교로 말할 수 있고 정말로 행복하라고 하고 부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도 빌어주지만 계산하는 내내 그렇게 한다는 거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뭐 계산하고 있으면 그 제품을 다 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들으라고 바로 뒤에서 1m도 안 되는 그런 간격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당함이나 불편함은 감수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도 저의 시간을 내서 그리고 저의 비용을 들여서 간 건데 그거에 대한 부당함을 겪고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피해를 주면 사과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잘못한 부분은 말하지 않아도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러면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원해서 어떤 선택들을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출발 시점으로 올라가 보니까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됐고 또 너무나 예쁘고 눈물 날 것 같아. 말하니까 눈물 나올 것 같아. 너무나 예쁘고 그런 아가들이 그냥 어떤 선택들을 하는데 영향을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을 느꼈어요. 그래서 아가들이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 권한이 별로 없었을 텐데 그런 영향을 줬다니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이 생의 삶을 사랑으로 가지고 마무리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거든요. 제 마음은 말해도 제 생각을 말해도 이해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온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그런 것들은 이해를 바라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마지막 소풍까지 가기로 했으니까 끝까지 책임을 지고 보호하자. 그리고 정말 가족처럼 엄마처럼 그렇게 지켜주자.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떤 욕을 먹어도 그냥 뭘 안 해도 욕을 먹거든요. 내 상관은 없어요. 그냥 욕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아프신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마음 안에 사랑이 많으면 사랑스러운 말들을 할 텐데 그런 사랑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도 다 이해하니까 네가 많이 아프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토닥거리고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픈 마음이 더 많이 보이고 짠하니까 정말 짠하고 불쌍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불쌍한 사람을 욕하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일일이 입을 막고 다니겠어요. 다 그 사람의 업보고 그 사람이 자기의 그런 품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그냥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뭐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 이렇게 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정말 심하게 하고 해도 저는 뭐 그럴수록 승부욕 생긴다고 했잖아요. 저는 저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제 가치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럴수록 해보자, 해볼 만하다 이렇게 승부욕이 더 불타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감사하고 그런 게 머리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 알거든요. 제가 논리적 이성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화가 나면 진짜 감정 빼고 이렇게 딱딱딱 짚을 부분만 짚어서 정확하게 가거든요. 정말 정확한 거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 효율적인 거 좋아하죠. 그런데 꼭 또 인연관계나 모든 상황들은 그런 이성적 합리적인 것들로만은 이루어지지 않더라. 정말로 가깝게 그렇게 만날 수 있어도 무명에 가리워진 인연들이 많이 있고 또 나와 관계가 전생으로부터 그렇게 매끄럽지 못한 인연들이 있다면 크게 도움은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뭐 어디 가서 탓해요. 제 탓이죠. 저의 부족함의 수치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를 다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덕을 닦지 못했구나. 그냥 내 탓이고 네 덕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가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부족함 이렇게 경계를 마주칠 때마다 저의 부족함을 느끼니까 그런 부분도 또 둥글둥글하게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정말로 모르더라고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그렇게 갈 거고 또 제가 이런 어려움이나 부당함을 겪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정말 저보다 더 힘들고 늘 죽고 싶었고 그렇지만 마음을 다잡고 그랬던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또 이런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었고 이렇게 했다. 나는 이렇게 대응하면 된다. 그렇게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가면을 쓰고 나타난 사람들은 정말로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오히려 알아도 그렇게 똑같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싫어요. 제 성격이 진짜 있는 그대로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토할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너무 싫어요. 그냥 거짓말하고 그런 거는 너무 싫어요. 진짜 뭐 우리가 완벽하진 않으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부족한 면은 괜찮거든요. 저도 부족하고 다 또 그런 부족함들이 묘밀 수도 있잖아요. 인간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귀엽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솔직하지 못하고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그런 부분으로 다가오고 그런 거는 너무 싫고 친구하기 싫어요. 가까이 곁에 두는 인연으로 두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건 저는 확실한 것 같아요. 딱딱딱 분석을 해봐서 계속 이 사람이 말해오던 대화의 패턴을 다 분석하고 몇 년 동안의 데이터 다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과 어떤 패턴으로 대화를 하는지 다 분석해서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차라락 펴면서 이미 저장됐는데 또 그런 경계들을 당할 때면 한 번씩 더 되새겨 보거든요. 역시 몇 년 동안에 달라지지 않았다. 너의 인연 관계가 이렇구나. 참 불쌍하다.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다음 생도 그려진다. 이렇게 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것들을 잘 몰랐을 때는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제가 다른 사람도 저처럼 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싫은 걸 다른 사람한테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도 하기 전에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 결과까지 예상을 하고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말 절대 안 해요.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한테 도움이 되는 말인가? 내가 하는 말이 나한테 유익한 말인가? 그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하고 말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데 이제 대부분 안 그렇잖아요. 그런 자기들의 그런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된 과제로 자꾸 투사하고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뭐 은어들처럼 계속 사용하는데
손바닥 아니에요. 다 알겠는데 표정으로도 다 알겠고 뭐 웃음 공허한 웃음 띄고 이런 것도 다 알겠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아 코미디 같다. 아 연기를 되게 잘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냥 진짜 우리가 정말로 솔직한 마음으로 마음 대 마음으로 만나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때론 서툰 모습이면 어때요? 때론 부족한 모습이면 어때요? 그래도 그게 그런 모습들이 모두 포함해서 나인데 그리고 좀 잘하는 모습도 예쁜 모습도 개성 있게 그렇게 그런 모습도 다 나잖아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자체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네가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서 사랑해. 그리고 너를 소중한 인연으로 만나기 전까지 네 엄마 아빠가 몇 달을 그렇게 기다리고 예쁘게 태어나라고 예쁜 사진들도 봤을 거야. 예쁜 음식들만 먹고 너를 그렇게 기다렸을 거야. 그런 마음대로 고스란히 알고 느낀다면 누구한테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리고 아기들 없으세요, 집에? 내 자식들이 있고 그러면 상대방한테 자식인 엄마, 자식이 있는 아빠가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내 마음이 맑고 청정하고 그래야 아이들이 바른 마음을 가지고 엄마 아빠의 그런 올바른 가치관과 교육관을 가지고 정말로 올바른 아이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내가 일어나는 생각, 이런 감정들을 다스리지 못해서 아이 앞에서 막 그러고 있어. 그러면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부모가 올바른 지침과 올바른 마인드, 올바른 철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그리고 어떤 모습이어도 아이가 잘못을 하건 잘하건 모든 모습들도 나의 책임이다. 그래서 어떤 실수를 하면 저의 불찰입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제가 더 타일르고 더 사랑으로 어루만지고 감싸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데리고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나의 책임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지. 그 걔를 어떻게 하고 다 무너뜨려 버리고 아예 더 못난 취급하고 그런 건 부모의 도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 책임으로 다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연을 만나도 알아보지 못하면 그것도 내가 현명하지 못한 내 탓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 탓이다. 이것도 내 탓이고 저것도 내 탓이다라고 해서 책임 소재를 나로 가지고 왔을 때가 가장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때요? 잘못한 점을 느꼈으면 이제 다음부터는 해결 방안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그런 심리적인 거리를 두고 이런 인연들은 아예 처음부터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게 좋았겠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에 솔직하거나 건강하지 못한 마인드를 가졌으면 오랜 인연으로 길게 가는 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극을 두고 심리적 간극을 두면 이미 간극을 버려놨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감정적인 그런 소모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별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안쓰럽게 봐줬어요. 그리고 정말로 부처님처럼 부처님이다 이렇게 봐주고 싶은 마음도 생겼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그런 성인 군자였던 예수님이나 부처님들도 정말로 무식하고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한테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보다는 지혜롭지도 않고 마음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고 그런 면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반면에 또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지고 가고 닦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또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좋은 것들을 가르쳐주는 어른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그런 생각이 주인이 아니라 생각대로 그냥 막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그 친구들이 너무나 그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살아온 삶들에 국한돼서 그런 것들을 잘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 정말로 많이 싸웠어요. 그냥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냥 그렇게 잘못된 마인드랑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두고 싶진 않았어요. 그냥 제가 8월에 크리스마스라고 했잖아요. 이제 제가 없어도 그냥
그런 뭐 높은 자존감과 정말로 내가 있는 그대로 사랑받았다는 그 마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많은 상처를 준 어른들 틈에서 자랐지만 나중에 우리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정말로 괜찮은 어른들이기를, 그 후손들한테는 정말로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그런 사랑의 가치를 온전히 줄 수 있는 사람이기를 그렇게까지 바라보고 이게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의 지혜를 배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볼 문제다 이러면 제기를 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래도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나 그런 거에 휩쓸려서 그런 마음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그런 부분은 꼭 의문을 던지거든요. 뭐 제 사사롭게 제 이득을 취하거나 그런 마음이면 이렇게 하지도 않았을 거고, 뭐 이런 마음들을 주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 많이 걱정해주고 그랬지만 알았어요. 제가 있으면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그럴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미 그냥 육신으로만 이 세상에 남아있는 건데, 내가 살아가는 이 생이 덤인데, 그냥 덤이면 그냥 덤 자체인 삶으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삶이야. 그래서 모든 부분으로부터 감사함을 느끼고 정말로 사랑의 가치를 전달하자. 그렇게 마음 먹은 후여서 조금 더 쉬었어요. 그리고 어떤 굴레를 벗으면 벗을수록 저는 자유로움을 느꼈거든요. 그런 게 제가 정신적인 부분에서 업의 이치랑 어변들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또 그런 마인드들을 많이 장착한 다음에 받아들여질 사안이었고, 또 그런 마음의 원리들, 또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나 그런 말들, 또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사회 이슈와 현상, 또 어떤 이슈들이 정책적인 의제로 또는 여론으로 형성되기까지 과정들을 알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바르지 못하고 객관화되지 않은 사실들로 사람들의 마음과 머리를 혼란시켜서 그런 특권층과 소수의 이득을 취하는가, 이런 부분도 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속지 말라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라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야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할 수 있어요. 정말로 나한테 필요한 실질적인 권리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녹슬지 않으려면 본능적인 가치로만 가면 안 돼요. 본능적인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너무 쾌락적인 방향으로만 가버리면 다른 부분들이, 그런 내가 가진 맑은 영성 부분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런 올바른 지혜나 그런 더 넓고 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생각들, 마음들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뭐 일주일에 잠도 2번 이상은 자지 마라. 왜냐면 그게 뭐 온통 감정을 다 쓰면 이게 에너지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체력적으로도 뭐 머리가 띵할 때도 있고 정말로 몸에 그런 체력 소모가 많을 때도 있고, 그러면 자꾸 그런 에너지를 다 본능적으로 써버리면 나중에 얼굴도 많이 상해 있고 막 진짜 막 피골이 상접해 있어요. 뼈랑 이렇게 가죽이 붙어 있는. 왜냐하면 계속 고단한 신체 이용을 하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면 내가 가진 진액을 다 뽑아서 써버리는 거기 때문에 생각은 계속 굳어져 있어서 그 원시 시대 수렵채집 생활에 머물러 있고 마음도 그렇고 또 이 신체적인 기능도 자꾸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뭐 생애 주기에 그런 신체 바이오 리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늘 팔팔하진 않잖아요. 쇠퇴기로 점점 향해서 갈 텐데, 물론 계속 운동을 하고 이렇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그런 부분들은 괜찮지만, 그냥 어떤 뭐 생로병사의 흐름 가운데 그런 흐름으로 보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에서 그렇게 쇠퇴기로 향하는 곡선이 하얀 곡선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거는 나의 정신을 올바로 쓰는 것과 나의 몸도 올바로 쓰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지키고 또 이 생에서 이 몸 하나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너무나 열심히 해서 내 몸이 상해버리면 누가 내 몸을 책임져주고 나를 케어할 것인가? 어떤 회사에 있더라도 그렇게 하면 회사의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케어해 줄 것인가? 아니에요. 정리해고 1순위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쓰지 말고 내 몸을 돌보면서 내가 힘들면 저 이런 스케줄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정신적인 여유도 없어서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도 느껴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제가 가진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려서 전 더 이상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프거나 병들면 사장님께서, 회장님께서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건가요? 제가 죽을 때까지 간병인 해주시고 비용도 다 대주실 건가요?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말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보장을 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까지 다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였어요. 스스로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냉정하게 돌아가는 그런 굴레 속에서 여러분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자꾸 제가 이 부분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리고 노력했던 부분에 있어서 정당하게 대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래요. 왜냐면 아주 어린 시절 요즘에 보니까 유치원도 안 됐을 때 아기였을 때부터 인생을 그렇게 저당 잡혀서 살던데 그러면 그렇게 노년의 삶까지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대우를 해줘야 되고 그거에 합당한 비용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중에 뭐로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평생 같이 옆에 있어줄 것도 아니고 만약에 젊은 친구들이 계속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면 많은 것들을 배우지도 못하고 몸으로 쓰는 것밖에 배우지 못했어. 그러면 살아갈 수 있는 반응이 뻔하잖아요. 거의 대물림 될 거고 많이 배우고 창의력이나 잠재력이 많이 갖춰져야 아이들을 그렇게 잘 키우고 사랑으로 키우고 이럴 수 있을 텐데 나 살기도 바빠서 사랑을 줄 여유도 없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키워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정말로 행복한 아이,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런 중요한 사람으로서 나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아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사랑으로 많이 품어주고 감싸고 있는가, 아이를 너무 강압적으로 야단치고 있진 않는가, 아이한테 너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령을 내리고 있진 않는가, 아이의 마음을 먼저 살펴주고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슬퍼서 아파하고 있을지 그런 눈물을 닦아주고 정말로 사랑으로 키웠는가, 이 부분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사랑을 주지 못하고 그냥 용돈을 주고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해라 이렇게만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지는 않았는가, 그 부분을 많이 보세요.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방법들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성은 이만큼 있는데 인성은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이 지성과 인성의 격차가 너무 심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로 내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고 상대방도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존재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 상대도 기분이 나쁘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상대도 기분이 좋고 우리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다. 이런 마음들을 늘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나도 배 아파서 자식을 낳은 사람인데 누구의 엄마도 그렇게 배 아파서 낳았을 텐데 내가 그 귀한 자식을 욕하고 그럴 자격이 있는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그 자식들, 친척들이 아이고 좋다. 나가서 당하니까 꼴 좋다. 너는 밖에 나가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하수인 노릇하면서 평생 살아가라. 이런 마음으로 키웠겠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나의 자녀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대우받고 그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아이고 내가 이런 말을 하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내 자식도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듣지는 않을까? 될 수 있으면 늘 사랑스러운 말을 들었으면 좋겠고 늘 존중받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는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너무 기다려왔고 그럼 네가 이 세상에 나왔어. 그리고 뭐 중간에 유산하는 경우나 그런 일도 많잖아요. 그래서 엄마와 아빠와 그렇게 만나지 못하는 그런 과정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그거만으로도 정말로 위대한 탄생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잡한 절차들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난 사람으로서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 마음들을 늘 잊지 말고 부모님과 함께 살 수도 있고 살지 못할 수도 있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너무나 귀한 사람이다. 그렇게 늘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그냥 예쁜 거예요. 뭐, 뭐, 다 예쁘잖아요. 그 자체로 주근깨가 있으면 주근깨가 있어도 예뻐. 뭐 얼굴에 점이 있으면 매력점이라서 예뻐. 뭐 눈썹이 옅으면 옅은 대로 예뻐. 눈썹이 진하면 진한 대로 예뻐. 다 예쁘잖아요. 그리고 입술이 작으면 작은 대로 예뻐.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예뻐. 그렇게 얼굴에 솜털이 나서 그러면 아우 아가처럼 뽀송뽀송 예쁘고 다 예쁜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그리고 복도 다 달라요. 상대방이 편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으면 아 정말 복이 많구나. 아 복이 많게 잘 살아가고 있어서 정말로 다행이다. 나도 내 복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헤아려보고 따져볼까? 아, 이거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가 이 정도의 복을 많이 가졌구나. 사소하게라도 다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은 뭐 맛있는 밥을 먹어서 행복하고, 뭐 좋아하는 걸 먹어서 행복하고, 좋아하는 누군가를 통화해서 행복하고,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서 행복하고, 사소한 데서 다 찾아보세요. 엄청 많을걸요? 그렇게 행복 요소들을 작은 부분부터 계속 발견하고, 정말로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자체로서 행복한 것들을 찾으세요. 그래야 외부에서 찾지 않아요. 나라는 존재 자체로도 이미 행복하다. 그래서 누구의 평가나 누구의 어떤 그런 인정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정받지 않아도 평가받지 않아도 그리고 욕을 먹더라도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난 너무나 귀한 사람이다. 이런 부분을 늘 기억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또 나의 소중한 권리가 침범을 받으면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선 넘지 마세요. 이거 무례하신 거예요. 저는 귀한테 그런 무례함을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대한테 뭐 불편함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의 사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왈부하면서 할 권리가 당신한테는 없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인간적으로 정말로 불쌍하고 그렇게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나도 힘들고 그런 시기가 있었고 또 나도 상처받고 많이 아프고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너도 많이 아프고 힘든 시기가 있었겠구나. 또 지금도 말을 하지 못했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 부분까지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라는 사람, 나라는 사람으로서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서 존중하고 그런 슬픔까지도 내가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다 괜찮아. 힘들어도 오늘 하루 잘 보냈잖아. 그리고 내일은 또 다시 해가 뜨니까 또 더 신나는 삶을 살아볼까?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건 어떠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늘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스스로가 그렇게 울고 있는 내면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충돌들이 많이 일어나나 봐요. 거의 대부분은 투사를 하면서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투사를 한다는 건 나의 감정인 거예요. 나의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자꾸 끄집어 나와서 상대한테 투사하고 있지만 결국 그건 내 마음인 거예요. 내가 마음 상태가 어지럽고 복잡하니까 자꾸 그런 언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내 마음이 여유롭고 그런 내면의 평화가 깃들여 있다면 나 자체로도 이미 만족감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거나 상대심을 내지 않거든요. 상대가 잘하면 어때요? 너 정말 잘한다. 이렇게 하고 조금 실수하거나 그랬을 때는 너는 이번에 실수했구나. 그런데 너무나 속상하겠다. 그런데 너 자체로도 속상할 텐데 너무 비난을 받고 욕을 먹으니까 더 견딜 수가 없지? 그런데 괜찮아. 나도 실수하고 너도 실수하는데 이번 실수 잘 넘기면 되지. 다음부터 잘하면 되잖아. 네가 장점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너무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고 너 자체로도 재능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네가 가진 재능들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줬어. 너는 그런 사람이야. 내가 알아.
이렇게 말해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자꾸 그렇게 늪으로 빠져서 우울하겠어요? 아,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아. 나는 이 고비를 잘 넘기고 정말로 반성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나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점프해서 더 멀리 갈걸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생에 모든 띠틀이 있다. 그래서 그 띠틀을 활용해서 더 높이 뛰면 멀리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묶고 있는 이 상황은 그냥 상황일 뿐이지 나의 생각은 자유롭다. 그리고 이런 자유로운 생각으로 온 세상으로 갈 수 있다. 우주까지도 갈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잠재력도 무한하다. 이렇게 잠재력에 대해서도 한계를 두지 말고 마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내 지능에 대해서도 한계를 두지 마세요. 왜냐하면 정말로 보면은 특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 정말로 머리가 좋고 기발하다. 이런 부분이 제약된 환경 때문에 빛을 발하지 못했구나. 그러면 이런 부분을 조금만 열어주면 훨씬 성장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그런 잠깐 커튼 쳐져 있는 마음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할게요. 정말로 대단한 면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왜 모르세요? 정말로 내가 특별한 사람인데 잠깐 이것 때문에 몰랐구나. 근데 이런 것들을 더 발견하고 찾아가 보자. 더 노력하자.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좋은 방향으로 가요. 그리고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 옷을 입었는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는 그냥 보면 뭐 그냥 직접 말하거든요. 아, 이거 너무 예쁘다. 너무 잘 어울려요. 그리고 뭐 귀걸이도 예뻐요. 이런 거 막 목걸이 펜던트도 뭐 예쁘다. 나도 이런 거 좋아하는데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웃거나 기분이 좋아지거나 그렇게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만났을 때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말, 사랑스러운 말, 그리고 덕이 될 수 있는 덕담을 어떤 새해나 그럴 때만 덕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매 순간을 덕담하는 그런 순간들로 정해서 매일 복된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정말로 내가 복을 짓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복도 깎아버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 모두 여러분의 선택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건 어떠세요? 그리고 오늘도 또 제 마음에 그런 경계들이 일어나고 그러는 걸 보면서 좀 더 다듬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런데 또 확실하게 권리 침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을 하고 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지 다 경제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다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생계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것도 좋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늘 해요. 그렇잖아요. 다 누구나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고 누구나 다른 사람한테 다 말을 하진 않아도 자기가 가진 고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알지 못하면서 왜 함부로 하는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는 건 어떠세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한 걸음 멀리서 바라보고 또 진짜 그런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전달하고 그러는 게 중요하진 않을까요? 우리는 모든 기운으로 다 소통이 되게 되어 있고 진짜 내가 먹은 마음은 그렇게 늘 비추지 않더라도 전달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언제 마지막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이런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가 늘 사랑으로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진짜 우리의 생이 끝나갈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표현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건 어떠세요? 우리가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병을 얻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시간에 일찍 삶을 마무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을 그냥 오늘 하루하루
모든 순간이 마지막 축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늘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대하고 소중하게 대하는 건 어떠세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서 너무나 피해를 주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오늘도 너무 많이 보고 싶어서 찾아왔고 이런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화가 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야 될 영역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나누고 싶었어요. 책 읽어드릴게요. 놓아버림 읽어드릴게요. 감정과 판매 능력. 제품이나 아이디어, 서비스와 관련된 많은 직업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판매이므로 의식의 세 가지 기본 수준과 판매 능력 사이의 관계는 특히 자세히 살펴볼만 하다. 가장 낮은 무기력 상태는 무의욕과 비탄, 공포의 감정에 지배된다. 판매 능력은 당연히 가장 낮다. 이 상태의 판매자는 구매 예상 후보에게서 당장은 제품에 관심 없다는 말을 들을 때가 많다. 그러면 즉시 부정적 사고와 자기 비판에 빠져 사람들은 내 제품을 원치 않는다와 같은 생각을 한다. 판매 활동의 본성 자체로 인해 판매자는 거절과 실망을 경험한다. 이에 따르는 감정을 일시적으로 회피하려고 휴식 시간을 갖거나 동료와의 사적 대화에 열을 올리기도 한다. 그러나 감정 탓에 집중이 흐트러지고 지략을 생각해낼 능력이 줄어든다. 자존감이 낮아 쉽게 낙심해 실패를 예상한다.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판매 상황에서 실패하기 마련이다. 이 단계에서 부정적 감정을 인정하고 각 감정에서 얻는 보상을 놓아버리는 사람은 다음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다. 다음 수준인 정력적인 상태는 욕망과 분노, 자부심의 감정에 기초한다. 이 상태에서는 한결 강한 활기와 충동이 있다. 그 덕에 목표에 집중하기가 더 수월하다. 그러나 넘치는 의욕을 지나치게 말로 표현해서 구매 예상 후보에게 귀 기울이는 시간보다 말하는 시간이 더 많다. 이 때문에 이야기가 일찍 끝나버리거나 너무 밀어붙이거나 마케팅 전략에 차질을 빚기가 일수다. 그런데도 이 수준에서는 판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한결 높은 에너지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수준에서 성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자기 이익에만 집중하고 나는 얻고 저들은 잃는다는 시각을 바탕에 깔고 있는 점이다. 구매 예상 후보들이 이런 이기적 동기를 직감적으로 알아채고 저항할 수 있다. 이 수준에서의 생각은 이런 식이다. 사게 만들고 싶다. 판매 수수료를 많이 받아야 하니까. 가장 높은 수준, 즉 평화로운 수준은 용기와 받아들임, 사랑의 감정에 기초하고 집중 능력도 최고다. 이 수준의 판매자는 타인에게 주의 깊게 귀 기울이고 파는 일 자체를 파는 사람보다는 사는 사람에게 이로운 맥락을 둔다. 마음이 평화롭고 창조적이어서 판매를 성사시키거나 문제를 해결할 창조적 발상이 모자라 당황하는 법이 절대 없다. 이 수준에 있는 사람은 흔히 고객을 친구로 만들고 고객의 충성도도 높다. 이 수준에서는 확실히 판매 목표를 달성한다. 서로 이기는 긍정적 상황을 마음에 품고 있고 주어진 상황에 이런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내적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는 것에 항복한 후 즉시 긍정적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다. 어느 화랑에서 일하던 여자의 경우가 그렇다. 판매가 부진하여 몇 주간 아무것도 팔지 못한 상황이었다. 여자는 몇 가지 의식 기법을 시도해 열심히 해보았다. 시각화, 긍정적 사고, 고등 판매 기법, 확언 작성을 했다. 그러나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다. 그녀는 갈수록 좌절에 빠지면서 난 못하겠다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끝내는 절망 속에서 그냥 모든 답답한 심정을 완전히 놓아버리고 항복했다. 마음속에서 여자는 갑자기 모든 노력과 시도, 분투에서
자유로워짐을 느꼈다. 마음속에서 긴장이 사라졌고 그날 아침에 화랑에 출근하니 긴장 대신 평화가 느껴졌다. 이 일을 시작한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두 점의 조각 복제품을 팔았다. 매우 흥미롭게도 작품의 제목은 놓아버림이었다. 많은 기업의 경영자들도 비슷한 돌파 경험을 글로 남겼다. 한 예로 미국 유수 회계법인에서 파트너로 일했던 남자는 내적 항복으로 성공하는 경험을 하고 나서 삶에서 겪어본 것 중에서 가장 이로운 것이라 여긴 항복 기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회사를 떠났다. 남자는 다수 대기업에 기법을 보급하기 위해 미국 최대의 보험회사 중에서 거둔 결과를 연구했다. 연구 결과 기법을 익히고 6달 내로 보험 중개인들의 판매 실적이 대조군에 비해 33% 증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남자의 결론은 이러했다. 집중 능력이란 다른 생각이나 감정에 방해받지 않고 특정 시간에 특정한 일 한 가지에만 집중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것이며 세상에서의 성공은 그 집중 능력에 직결되는 것이다. 어떤 긍정적 감정에 집중하는 마음은 그 긍정적 생각이 실제의 일로 구체화되게끔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힘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람들은 자신을 포함한 관계자 모두에게 최선인 것을 마음에 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모든 문제에서는 서로 이길 수 있는 해법이 있음을 알고 있다. 자신에 대해 마음이 평화로우며 그렇기에 타인의 잠재력과 성공에 힘이 되어준다.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며 그래서 끊임없이 영감과 창조성을 느낀다. 그들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 행복은 사랑하는 일을 할 때 생기는 부산물임을 알기 때문이다. 개인적 성취감은 가족과 친구, 모임, 나아가 세상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결과로 자연히 얻는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좋은 생각과 좋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선함의 그런 영향들이 나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들을 갖고 받으려고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이치가 그래요.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상대방한테 선한 마음으로 베풀었을 때 나한테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게 자연의 이치예요. 그래서 그런 이치들을 더 깨닫고 직시한다면 늘 상대방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정말로 슬펐을 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100%다 쏟아서 이렇게 이중적인 마음을 갖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마음으로 그렇게 심혈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야 나와 내가 그런 마음의 경계가 없이 오롯이 정직한 모습으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델들을 보고 바르게 가려고 하는가. 큰바위 얼굴처럼 큰바위가 되고 싶어서 항상 큰바위를 바라봤을 때 어느 날 문득 봤더니 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어떤 멘토들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멘토가 없으면 내가 나 자신의 멘토가 돼서 나를 등불 삼아서 바르게 가는 것,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그런 위대한 일을 했던 어떤 위인들이 있다면 그 위인들을 나의 친구로 삼아서 맨날 이렇게 초대를 해서 가상의 회의들을 하고 이런 분이라면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그렇게 제 3자적인 입장에서 그런 현실들을 한번 돌아보고 그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그 책 쓰신 나폴레옹 힐이란 분도 맨날 그렇게 상상회의를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는 상상인지 현실인지 어려울 만큼이나 그렇게 돼서 그만두셨다고 해요. 그렇듯이 내가 어떤 지점을 보고 가는가, 이런 것들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공통점들은 진짜 좋은 생각을 했을 때 좋은 것들이 따라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높은 에너지의 진동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상대한테 사랑스러운 말을 했을 때 그런 진동이 깨어지지 않고 갈 수 있다. 그래서 늘 닦아야 될 것은 내 마음이다. 다른 사람의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사귀고 누구랑 연애를 하고 어떤 옷을 입고 뭘 먹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여지는 면들은 괴리감이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보여지는 면들로 다 부러워하고 그럴 게 아니라 어떤 행복한 순간을 최적으로 담고 싶었구나. 그런데 또 실질적인 생활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겉모습만 보고 부러우면서 살아가지는 마세요. 또 말하지 못한 아픔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보여지는 모습들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진짜 칼국수 먹으러 가서 너무 배고픈 상태에서 그 김치 몇 가지 넣어서 비벼 먹는 그 보리밥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먹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런 비빔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한 끼의 라면 이런 것도 충분히 행복한 거예요.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먹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라면 종류도 너무 많아서 맛있는 라면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연구하고 개발해서 맛있는 신제품들도 많이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면 난 약간의 비용으로 이렇게 수고로움을 더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을 가지고 먹으면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겠지. 이런 행복한 마음들이 내 정신을 건강하게 하고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토대가 되어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건 어떠세요? 실질적으로도 그렇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먹으면 정말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은 아름다운 마음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생각이다. 그리고 더불어서 상대방에게도 사회, 국가, 전 세계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시간만 일한다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는 가장 일반적인 업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읽었다. 벤키, 우리는 건망증 심한 고객님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할 일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고객 맞춤 기획 업무를 하시는 우리 고객님 한 분은 매일 아침 깨워달라고 하십니다. 탐문 조사를 통해 카트리나 태풍 피해 후 연락이 끊긴 사람들을 찾아드린 적도 있습니다. 고객님을 위해 직장도 찾아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가장 좋았던 일이 뭐냐 하면 우리 고객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바지가 있었는데 생산 중단으로 살 수 없게 되었답니다. 그분은 바지를 런던에서 방갈루르로 보내셨고 우리는 원래 가격의 몇 분의 1도 채 안 되는 가격으로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YM 투사 고객들이 요청했던 다른 사항들도 있습니다. 과속하지 말고 주차 벌금 고지서를 챙기라고 권하는 한편 일하느라 정신없는 고객에게 주차 위반 벌금을 내라고 상기시키기, 고객을 대신해 배우자에게 사과의 뜻으로 꽃과 카드 보내기, 다이어트 계획표를 짜서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일깨워주며 특정 다이어트 계획에 근거해 식료품 주문하기. 1년 전 아웃소싱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직장을 잃은 고객에게 직장 구해주기. 우리는 직장을 알아보는 한편 이력서를 수정하고 자기소개서를 덧붙여 고객에게 30일 안에 새 직장을 찾아주었음.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주택의 깨진 창문 수리하기. 담임선생님의 음성 사삼에서 숙제 관련 정보를 모아 아이 부모인 고객에게 이메일로 보내기. 신발끈 묶는 법이 고객의 아들인 아이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사하기. 당신이 여행을 하기 전에 여행하려는 도시에 있는 주차 공간 찾아내기. 쓰레기통 주문하기. 5년 전 특정한 날, 특정 장소, 특정 시간에 대한 출처가 확실한 일기예보 알아내기. 이 정보는 재판의 보조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음. 고객을 대신해 부모님과 대화하며 놀아주기. 기본 선택, 뉴델리냐 뉴욕이냐. 세상에는 수만 명의 원격 비서가 있다. 어떻게 하면 딱 맞는 원격 비서를 찾을 수 있을까? 도대체 이 세상 어디에서라는 질문에서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멀리서 아니면 가까이서 미국산이란 단어는 이제 예전과 같은 여운을 주지 않는다. 타임존을 뛰어넘어 제3세계 화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찬성 의견은 두 가지 측면 때문이다. 바로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일하고 있으며 시간당 비용도 적게 든다는 점이다. 즉 시간 절약과 비용 절약만이 측면이다. 니키카는 시간 절약이라는 면을 다음과 같이 예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뉴욕에 사는 고객은 근무 시간이 끝날 무렵 사무실을 나서면서도 인도에 있는 원격 개인 비서에게 일을 맡긴다.
다음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면 떡하니 제안서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인도와의 시차 덕분에 비서들은 고객이 잠든 사이에 일을 해서 다음날 아침 대령할 수 있다. 고객은 아침에 일어나서 받은 편지함에서 완성된 요약본을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또 이 비서들은 고객이 읽고자 하는 글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대부분의 다른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중국의 원격 비서들은 하루 4달러에서 15달러를 받고 일하는데 제일 저렴한 경우는 간단한 업무로 한정되어 있고 제일 비싼 경우는 하버드나 스탠포드, MBA나 박사들 수준에 버금가는 것이 포함된다. 기금 마련을 위한 사업 기획서가 필요한가? 브리거크사는 1만 5천 달러에서 2만 달러가 아닌 단돈 2,500달러에서 5천 달러의 비용으로 사업 기획서를 제공할 수 있다. 중요하지 않은 일만 해외에 업무 하청을 주는 것은 아니다. 상위 5대 회계 경영 컨설팅 회사 임원들은 고객에게 조사 보고서 비용을 10만 달러로 청구하고 인도의 1,000달러대의 낮은 가격으로 하청을 준다는 사실을 나는 직접 들어서 알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시간당 임금이 대개 25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이다. 누가 봐도 뻔한 선택처럼 보이지 않은가? 방갈로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명백해 보이지 않는가?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의미 있는 기준은 완성된 업무당 비용이지 시간당 비용이 아니다. 해외에서 도움을 받을 때 가장 힘든 점은 언어 장벽이다. 이로 인해 의사소통하는 시간이 몇 배씩 걸려 결과적으로 비용도 높아지게 된다. 처음 인도인 원격 비서를 고용했을 때 나는 3가지 단순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시간 상한선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초보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는 23시간 동안 엄청 바쁘게 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다음 주로 예정된 임시 인터뷰 일정을 단 하나 잡아놓았을 뿐이다. 그것도 엉뚱한 시간에 믿을 수가 없었다. 23시간이라고? 결국 1시간에 10달러씩 해서 230달러가 들었다. 나중에 똑같은 일을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캐나다인에게 맡겼는데 시간당 25달러씩 해서 2시간 만에 끝났다. 50달러로 4배 이상의 결과를 낸 것이다. 그 후 나는 같은 회사에 원어민 정도 성과를 올 수 있는 다른 인도인 원격 비서를 요청했다. 그럼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재밌는 사실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누구를 고용하고 누구를 해고할지 정하는 것은 당신의 의사소통 능력을 갈고 닦으면서 몇 명의 비서를 테스트해 보아야 알 수 있는 문제이다.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시간당 비용은 고려해야 할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업무당 비용이다. 만약 당신이 원격 비서에게 업무에 대해 몇 번씩 말해야 하고 더군다나 감독까지 해야 한다면 앞장에 나왔던 당신의 시간당 임금을 사용해 당신이 빼앗기는 시간까지 측정해 업무 최종 비용을 더해야 한다. 그 비용은 놀라울 것이다. 새 나라에 당신을 위해 일하는 일꾼들을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근사할지 몰라도 당신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 주어야 할 사람들을 돌보느라 시간을 쓰는 것은 그리 재미없는 일이다. 둘째,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안다는 점이다. 시도해보지도 않고 당신에게 배정된 원격 비서와 함께 얼마나 일을 잘할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행스럽게도 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혼자 일하는 원격 비서 대신 원격 비서 회사를 이용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또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아직 저녁은 안 드셨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메뉴 잘 선택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는 혼자 드시더라도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그런 음식들을 만들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그런 수고로움이 깃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런 소중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내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 늘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음식들이 나한테 내 몸과 마음의 그런 자양분을 만들어줘서 나의 모든 순간순간의 삶들이 아름답고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100만 번 볼뽀뽀 드릴게요. 그리고 마무리하는 시간이니까 그냥 일찍 마감하는 멘트로 할게요. 오늘 하루 살아내느라고 정말로 고생 많았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에서는 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오늘 내가 너무나 이런 하루를 잘 견디고 잘 보냈어. 이렇게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 또 많이 쌀쌀해졌으니까 이불도 따뜻하게 그렇게 준비해서 포근하게 잠드세요. 그리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도 하고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 보고 싶어서 왔어요. 안녕. 사랑해요.